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희망하는 보물방TV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손보험, 지금 현재까지 4세대 실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변천과 또 4세대 실손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을 하셔야 될 분과 안 하셔야 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세대 실손 그 보험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실비보험을 왜 꼭 변경을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 있는 분은 한 분은 58세, 한 분은 39세. 가입 시기는 두 분 다 똑같이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58세 고객님은 처음에 이제 보험료가 7만 1,000원을 납입하셨고, 요분은 10만 1,000원을 납입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58세 고객님은 암진단 자금도 들어있었고, 보장들이 조금씩은 들어있었고요. 그 19세 고객님 같은 경우는 뭐 보장이 거의 별로 없이 상해 사망이라든지 뭐 후유장애 뭐 그런 식으로만 보장이 돼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보장성 보험 여기는 32,000원, 여기는 23,000원. 그리고 이제 적립보험료가 이제 달라서 이분들이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적립보험료가 58세 고객님은 39,000원. 여기 49세 고객님은 78,000원. 이렇게 들어 계셨어요. 이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릴 텐데요. 고객님들한테. 실비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영상을 보셔도 제가 고객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실비보험료는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내가 부담되지 않는 한도까지 가지고 가시다가 못 가져가는 보험이다. 그래서 실비보험으로 이제 커버내는 동안에 우리가 큰 병 걸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요즘 하나 더 늘었죠? 간병인보험.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고객님이 나중에 실비가 없을 때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어요. 고객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믿는 게 뭐냐면 인상된다는데 내 보험료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10년 동안 안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이 적립보험료가 지금 들어 있으실 거다. 그 적립보험료에서 인상되는 돈을 빼간다. 그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는 순간 고객님한테 10만 원, 20만 원 내라고 연락이 온다. 고객님들이 안 믿으셨는데 이제 요즘 그 사태가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08년에 가입하신 분들, 2010년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2010년에 가입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이 7만 1,000원 속에 여기 보이시죠? 이 7만 1,000원 속에 실비보험료를 11,000원 내고 계셨어요. 여기 있는 고객님은 나이가 9살 정도 어리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10만 1,000원 속에서 8,100원의 실비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인상됐을 때 있죠. 2013년부터 2016년. 이때 보험료는 여기 있는 거. 얘가 1번이에요. 손해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갱신될 때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병원들이 이거를 활용할 줄을 몰랐어요.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9% 올라갔죠. 여기는 8,900원 내시다가 8,100원, 여기도 9%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손해율과 청구해가지고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복합적인 걸로 나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그런 상해 급수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복합적인 걸로 해서 갱신될 때 가격이 올라가요. 2013년부터 2016년에 이제 이때 실비 가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럼 2016년부터 2019년도 요때 보험료, 지금 요거 32,000원이죠. 요거는 이때부터 10년부터 16년까지 요 두 개 기간에 있는 요 구간에 사람들이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해율로 여기가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160% 올라갔어요, 여기는.
49세 고객님, 이 고객이면 13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이제 가입된 고객들과 또 이때부터 이제 실비를 병원들이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면 이때 실손 같은 경우는 통원했을 때도 차감되는 금액이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전에는 MRI를 찍을 때 통원을 하면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입원을 해서 MRI를 찍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다 이제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거 실비로 다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서 백내장 수술하면서 뭐 시켰어? 노안 교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실비에서 청구를 하게 병원에서 시켰습니다. 이제 이 갱신율이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32,000원 32,000원 많이 큰 것 같지 않죠. 우리가 실손 청구해서 받는 거를 생각하면. 근데 160%가 뛰었고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8,900원 내던 분이 26,000원, 1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세 번째까지 여기에 이제 고객님들이 또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 손해율이 여기 합쳐진 손해율들이 또 49,000원, 53%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49세 고객님은 33,000원, 60%.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봐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고객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내시고 있는 게 2022년부터 25년 이제 3년마다 갱신되는 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보험료를 여기에 지금 86,000원 내시고 여기는 67,200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이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겠죠. 자기가 내는 건 10만 1,000원이 항상 똑같았겠죠.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이분이 그 적립된 보험료가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또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적립이 돼 있었는데 그 적립보험료가 계속 이제 야금야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거를 보면서 열어봤더니 적립보험료가 이제 25,000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올라간 금액에 의해서 그 돈을 더 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연락드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6,000원, 67,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86,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1세대 실손은 앞으로 점점 더 손해율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험이 제가 30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드는 거거든요. 실비보험을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에 예전 제 영상을 링크를 이제 댓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때 했던 내용이랑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86,000원인데 25년에 이제 되면 얼마가 올라갈까요? 70%만 가정을 해도 14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제가 고객님의 그 보험사에서 온 안내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85,000원이었던 보험료가 169,000원이 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한테 이걸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고객님들이 이런 걸 눈으로 안 보여주면 믿지 않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8세 4만 원이었죠. 70%만 이게 가정을 한 거여도 25년에 이제 14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28년 되면은 갱신율이 거의 비슷하겠죠. 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안 하고 계속 1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고객들이 있어요. 그 고객은 어떤 고객일까요? 계속 실손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훨씬 많으신 분들. 안 받고 있던 사람들은 변경을 하겠죠. 젊은 사람들과. 그러면은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작아져요. 근데 병원비는 점점 더 많이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28년 되면은 24만 원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까지 되면은 우리 고객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퍼센테이지만 따지면 2032년
이분이 이제 67세 됐을 때 한 4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여기까지만. 69세까지만. 42만 원까지 가면은 갖고 계실 고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총 실손 보험료가 3,2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4세대 실손은 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하면 5% 할인을 받고 내가 비급여 항목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최대 300%까지 올라가지만 어쨌든 고객님들이 오래 갖고 가시려면 비급여 항목을 병원에서 시키면 좀 따져봐야 돼요. 이제는 매년마다 1년 갱신이지만 얘네들은 10% 인상률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44,000원, 10%씩 올라가면 어쨌든 69세대 때 114,000원. 뭐 이 정도는 고객님들이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손은 어쨌든 오래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내는 보험료만 보더라도 여기는 천원도 채 안 내요.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이 전환을 해야지 가장 큰 이득을 보는지 제가 이렇게 엑셀까지 만들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53세. 그리고 제가 현재 지금 내고 있는 실손이 저는 4세대 실손은 아니지만 저는 착한 실손 때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게 한 3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1세대 실손과 지금 이제 착한 실손 내지는 4세대 실손 얘네들로 변경해서 내고 있을 때 금액 차이는 나중에 총 내는 보험료가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10년 동안에 병원에 3천만 원 내지 않으세요. 저희는 예측을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병원비가 한 1억 정도 든대요. 근데 그 1억에 80%를 언제 사용하느냐. 죽기 한 5년 전? 그때부터 사용하는 게 많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실감하는 게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거를 통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지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봐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중환자실 들어가시니까 하루당 35만 원씩 해서 20일 동안 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보건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2달 계시다가 지금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병원비가 안 드세요. 근데 이제 간병비가 들어가는데 그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엄마가 하고 계시기는 하죠. 실비보험은 최대한 오래 갖고 가셔야 되는데 24만 원만 올라가도 변경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거의 차이이고 또 고객님들 역시 내가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 텐데 그 생각 때문에 전환하는 걸 좀 보류를 하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근데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내는 보험료에서 많은 세이브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하지는 않아요.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지만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보험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병력도 다르고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분이 변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병이 걸렸어.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해.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때 1세대 실손에서는 100% 나왔던 입원비가 비급여 항목은 30% 공제하고 급여 항목은 20% 공제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선 1,000만 원이 다 나왔으면 여기서는 뭐 한 년에 800이나 70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권한 저한테 원망을 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어쨌든 계속 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보험료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병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해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큰 부담은 저는 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병원비가 들어가는 게 어떤 거예요? 무슨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렇잖아요. 근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면 이게 산정특례 대상이 돼요. 산정특례 대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는 거를 되게 작게 내죠. 저는 어쨌든 제가 원래부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보험료를 작게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낸다고 보험을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가성비라고 하죠. 적당히 내고 가장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환하셔야 하는 분, 이 젊은 분들은 꼭 저는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 보험 실손 가입해 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젊기 때문에 병원비를 별로 안 써요. 근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갱신율은 계속 높아져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이 보험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어차피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착한 실손 나왔을 때 제 거 변경하고 식구들 거 다 변경해줬어요, 저는. 그리고 병력이 없으신 분, 이제 앞으로 내가 아플 때를 생각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나중에 아파져. 그러면 그때는 너무 비싸서 이 실손을 가지고 갈 수가 없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죠. 이제 지금도 보면은 1세대 실손 가입하셨던 분들이, 늦게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벌써 한 10년이 지나니까 60대 이제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일을 못해요. 벌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험이 이 실비보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나가는 돈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갖고 가는 게 가장 이득을 보는 거라고. 2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 20만 원은 뭐 크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20만 원은 엄청 큽니다. 저 역시도 벌써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무서워요. 왜? 내가 앞으로 벌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있는 세 분들, 사실은 이분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서 병원에 지금 다니면서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매달 더 많이 보험금을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시소 청구해서. 그분들을 계속 다 그냥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너무 보험료가 비싸져서 못 갖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죠. 고객님이 올라갔던 것들 저희가 전산전화서 이제 확인했던 것들 보여드렸고, 표로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이 실제로 안내장을 받은 거, 갱신 금액 안내장 받은 거, 그것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제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내는 손해액이 3천만 원이 넘는다. 내가 과연 실손보험료 청구를 해서 3천만 원 받을까? 그거는 고객님들이 선택하는 몫이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님들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든가 또 저희 연락처도 있잖아요. 하시면 또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 내용은 또 이해는 많이 가셨나요? 고객님들 돈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5만 원만 아껴도 4인 가구면 한 달이면 20만 원이 아껴지는 거고 1년이면 얼마예요? 240만 원이 아껴지는 거고요. 20년이면 4,8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노후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이고요. 그 돈을 아껴서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있죠. 고객님들이 재테크를 잘한다든지 어떤 기회비용이 될 수 있잖아요. 보험료 나가는 거를 좀 저는 두려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고객들한테 한번 보험을 정리를 해서 고객들 해주면 그 다음에는 고객님한테 따로 뭐 새로운 상품 나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치매보험 한참 나왔을 때 있죠. 그때 고객들이 전화해요. 근데 저는 치매보험 고객한테 이거 받을 확률 없다고. 어차피 경증일 때는 1, 200만 원 나오는 거고 중증일 때 2천만 원, 5천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중증까지 갈 일이 없다. 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중증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속된 얘기로 벽에 똥칠 해야지 준다. 그러기 전에 죽는다. 그러면서 저는 치매보험을 전 진짜 한 건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왜 치매보험 얘기를 또 이렇게 하냐면 간병인 보험을 요즘 가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간병인 보험은 제가 꼭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 아버지처럼 뭐 인공호흡 꽂고 있고 기저귀 갈아드려야 되고 욕창 생기고 그럼 이 금액이 제가 추가가 됩니다. 20만 원을 줘도 안 온대요. 그러면 20만 원 그러면 그렇게 되게 큰 거 같지 않죠. 병원에 저희 아버지 지금 이제 4개월째 누워 계시는데 한 달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을 생각하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20만 원씩 하면. 그래서 이제는 그 간병인 보험 제가 꼭 가입하시라고. 그리고 제 요즘 고객들한테는 꼭 해드립니다. 이거를.
왜? 체감을 해보니까. 그래서 고객님들도 오늘 실손보험을 좀 보시면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할까? 지금 당장 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필수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또 이제 이 실비보험을 꼭 변경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면 변경을 꼭 안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